반갑습니다.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임민년 운세 중에 정화일간, 정화일간의 임민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임민년의 전체적인 어떤 운세하고 그 다음에 갑을 병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정화일간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일단은 정화일간한테 이민년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 해다, 무난하다, 뭐 관인소통이 돼서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좀 순탄한 무난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뭐 다른 일간 외에 다른 7글자들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운이나 또 대운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정화일간은 정관과 정인이, 천간으로는 임수 정관, 지지로는 임목의 정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인소통이 되는 해다. 그리고 일단은 정화일간은 십성으로 보기 전에 음해화죠. 일단은 음해화다. 음해화. 그렇죠? 음해하면서 이민은 양의 수, 그렇죠? 양의 목, 임목은 양의 목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원래 실리적인 음간을 갖고 있지만 운 자체는 양의 기운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의 기운한테 양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 그렇죠? 양의 기운한테 음의 기운이 들어오면 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아니, 정이라는 의미는 순탄하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이다, 무리하지 않는다, 이치에 맞는다, 안정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정화일간이 그러면 어떤 일간이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정화는 일단 우리가 병화는 양의 화고 정화는 음의 화인데, 우리가 보통 물상으로 뭐 우리가 뭐 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달, 그 다음에 뭐 촛불, 그 다음에 열, 그쵸? 병화는 빛이라고, 빛의 성분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자면, 정화는 열의 성분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게 온기, 뭐 등대,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환대, 그리고 또 이제 열로서 이게 문명의 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정화인데, 그러면 이 병화는 상대적으로 복습을 하자면 이게 뭐 태양, 그쵸? 그 다음에 빛. 그래서 이걸 좀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병화는 빛이 제가 볼 때 하나 80, 그 다음에 열이 한 20% 정도? 20% 정도 이렇게 좀 차지할 것 같고, 반대로 정화는 열이 한 20%, 빛이 한 80%, 열이 80%고요. 빛이 20%. 우리가 뭐 촛불이나 횃불, 모닥불 이런 것도 전혀 뭐 빛이 없는 건 아니죠. 열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양도 빛을 비추지만, 이게 제가 좀 딱 이렇게 숫자화하기 여러분들 편하라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름의 태양은요 웬만한 정화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열이 그때는 훨씬 높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병화랑 정화랑 비교하자면 병화는 양의 화로서, 그렇죠? 이게 양의 화로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연의 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자연의 빛. 그러니까 태양은 만물을 키워내고 소생시키고 어떤 생명력을 이끌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을 생명체한테 골고루 뿌려줌으로써 사람도, 그렇죠?
햇빛을 보고 살아가기도 하고, 식물도 광합성 작용을 또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음화 같은 경우는, 이 정화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음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따뜻합니다. 사람이 따뜻하고, 좀 온기가 있어요. 그리고, 음해화,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영향력이 좀 국소적이고 선별적이다. 자, 태양빛 같은 경우는요, 태양이 뜨면 비추고 싶은 데만 비추는 게 아니거든요. 온 만물을 다 비춰서 이 생명체를 생장을 시키는데, 이 음해화,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뭐 달빛이나 촛불, 뭐 등대, 그 다음에 온기, 그쵸? 우리가 모두 난로라고도 얘기하는데, 열.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본인이 어떤 비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데가 조금 제한적이고 선별적이고 또 그런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좀 화끈하고 뒤끝이 없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다가서기 쉽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교주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국한된, 제한된,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한테 온기를 주면서 따뜻함을 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정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실리적, 음해 하니까, 병화는 좀 객관적이다. 왜냐면 객관적이고 공평하죠. 이렇게 딱딱딱 이치대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정화의 일단은 심리는 일단은 우리가 이 정관과 상관의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반되는 심리. 자, 이 겉심리하고 속심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앞에 강의에서 제 앞 강의 십천간 강의에서 이미 십천간에 대한 강의는 다 했고요. 정화에 대한 강의도 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정화에 대한 이 운세를 강의하다 보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정화의 겉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죠? 겉심리는 뭘 기준으로 본다고요? 음이니까, 그쵸? 일간이 경금이다라고 기준으로 바라보는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경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겉심리는 정관, 내 심리를 갖고 있고, 자, 속심리. 속심리는 일간이 간목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심리니까, 자, 간목에서 정화를 바라보면 뭐죠? 목생화 하는데 음양이 다르니 상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화 자체는 겉심리하고 속심리가 상관, 경관을 하고 있어요. 상관과 정관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정관은요, 일단은 화에 우리가 오성을 얘기하는데, 인의 예지 신 중에 화는 예의를 뜻합니다. 예의. 예. 그쵸? 예를 뜻해요. 예의 바른 사람. 그래서 일단은 정화 자체는 원래 반듯한,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정화에 착실한, 규칙적인, 약간 답답한, 그쵸? 정관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이면서 자연의 이치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 규범이면서,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자가, 그쵸? 바른 남자가 되기도 하면서, 또 여자한테는 남자, 바른 남자가 되기도 하면서, 무난한 직장, 그쵸? 그 다음에 내 브랜드,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서 이 정관의 의미는 어떤 심리를 얘기를 하니까, 좀 이런, 착실하고 반듯한 이런 이미지를 겉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화일관이거든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데 속심리는 상관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관은 일단은 정면으로 극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은 우리가 이제 다재다능, 그 다음에 천재성, 그 다음에 교육성, 언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의를 못 참는, 그리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이런 심리를 속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정화의 따뜻함, 온기로서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따뜻하게 이렇게 잘 감싸주면서 이끌기도 하면서, 왜냐면 이게 횃불이나 촛불이 겨울에 특히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들잖아요. 온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착실하고 규칙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있다. 하지만 이 정화가요, 속에는 뜨거운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온기, 촛불 난로가 한번 본인이 아니다 싶은 거 있잖아요. 저 잘못됐다. 내가 몇 번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잘 타일렀는데 예의 없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 촛불이요, 토치불로 변합니다. 토치.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토치불로 변해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고치고 집요하게 괴롭혀서 그 사람을 바꿉니다. 응징도 하고. 그러니까 정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주의 지지가 정축, 정묘, 정미, 정사, 이렇게 정유, 정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정사라든가 정미, 그쵸? 정축, 이런 일주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또 정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나중에 이제 일주에서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정화의 우리가 특성을 알고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겁니다. 정화일간에. 그러니까 제가 사주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저는 월지도 중요하고요, 없는 성분, 많은 성분, 격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품을 먼저 좀 파악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일간, 또 특히 일주, 그리고 화가 맞느냐, 목화 토금수 오행의 편중, 있는 글자, 없는 글자, 많은 글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러면 그 사람의 대략적인 성향이나 성품이 파악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월의 격을 봐서 직업성도 풀어내고 이렇게 쭉 풀이하는데, 어쨌든 정화일관은 겉으로는 어떤 정관의 모습, 속으로는 뜨거운 불, 그쵸? 상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서 진행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운세를 이제 파악을 할 때 제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십성입니다. 십성. 우리가 십성의 심리만 잘 알고, 십성의 모습, 불상, 그죠? 이미지, 상,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어떤 모습이냐, 어떤 형태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먼저 조금 더 물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정화하고 임수는 합을 합니다. 그렇죠? 정임합. 우리가 보통 음란지합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래서 정임합 하면 정임합 목해서 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민년은 지지로 임목을 달고 오기 때문에 이 정임합하면 이 목의 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목의 기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화한테 목은 뭐죠? 인성. 십성으로는 인성이고요. 목의 의미는요, 어떤 생명력,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 그러니까 정자와 임수, 난자가 합쳐서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정임합. 그래서 이 정임합은 남녀의 합, 특히 음란지합, 부부의 합,
그러니까 특히 십천간의 합 중에도 조금 이 우리가 생식, 우리가 뭐 이것과 가장 연관이 있는 어떤 천간의 합을 얘기하려면 정임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정임합이 꼭 음란만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임합이 되는 이 모습은 물상으로는 임수는 이게 이제 큰 뭐 호수, 그쵸? 호수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깊은 물. 거기에 이제 정화는 달빛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엄청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임수는 임수가 만나는 것은 임수가 있는데 병화가 왔다. 그쵸? 이런 모습은 큰 바다 호수에 태양이 떠가지고 반짝반짝 하면서 엄청 멋있는 모습 있죠? 비록 병화, 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편제가 되고요.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편관이 서로 되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편관이라도 엄청 멋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반깁니다. 그쵸? 그리고 임수는 이 병화를 엄청 이 편제로서 내가 극하면서도 멋있게 극하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강휘상형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죠. 강휘상형이라고 해서 고서에서는 엄청 규격으로 병화와 임수가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 정임은 우리가 조선시대 세종 때 월인청강제국이라고요.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정임합을 보면서. 물론 뭐 음란지합, 뭐 정관의 합도 좋지만 이 물상적으로 이 고요한 밤에, 그쵸? 어두운 밤에 인목은 또 새벽이잖아요. 3시 반부터 5시 반. 해가 뜨기 전에 그 어두운 새벽에 고요한 호수에 달빛이 탁 비춰가지고요. 이 어른어른하는 달빛. 그리고 이제 이거는 1000개의 강에 이 달이 도장을 찍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정임합. 생명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아름답고 온화하고 이 정갈한, 고요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차분하게 그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지금 뭐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임합이 물론 뭐 관성과의 합이라 관인소통도 돼서 아름답긴 하지만 이 모습 자체로도요 충분히 좋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밤에, 그쵸? 밤 호수에 이 정화, 횃불이나 촛불 등대가 엄청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화 자체가 유용하다. 유용해진다. 임수의 어둠 속에서 정화의 불이 훨씬 더 밝아진다. 예를 들면은 정화 옆에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병탈정광이라고 해가지고 정화가 불빛을 잃어서 조금 쓰임새가 약해진다고 하지만 임수와 만나면서는 훨씬 이 어두움 속에서 정화의 빛이 훨씬 발할 수 있다. 그렇죠? 겨울에서, 어둠 속에서, 추위 속에서, 새벽녘에서. 그리고 이게 또 어두운 밤 속에 우리가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있잖아요. 노가다를 알바로 대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새벽에 겨울 이런 때 겨울방학 되면 드럼통에 이렇게 이제 빵꾸 뚫어가지고 여기에 장작을 막 넣고서요. 인부 아저씨들하고 이제 일하기 전에 삥 둘러서 불 쬐고 있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불 주변에 어둠 속에 새벽에 이제 일하기 전에 그래서 엄청 이 정화가 내년에는 유용하게 잘 쓰인다. 합까지 하니.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정임합 목, 그쵸? 임수랑 합을 해서 목의 기운을 생성하니까, 이게 생명도 하지만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인성은 뭐죠? 뭐 공부. 인성이 자체가 들어왔는데 천간으로도 합을 해서 인성의 기운을 만들어내니까 공부나 뭐 지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복, 뭐 문서, 계약,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엄마의 기운이 또 이렇게 뭐 좀 더 생겨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이 내년도 강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운세를 내년도 운세를 강의를 하면서 꼭 그럴 것이다 반드시 이렇다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정화일간의 내년도 운세를 보기 전에 지나왔던 운세를 한번 살짝 되짚어 보자고요. 올해가 신축년이잖아. 신축년. 그 전에 경자년부터 볼까요? 뭐 해자축을 오면서 2020년도 경자년에는 정화일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이름도 세우고 하려고 했지만 힘든 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생수에서 재생살 기운이 동하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이 편관이 절지에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사업해서 따박따박 해갖고 돈 벌려고 열심히 했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든 시련과 아픔으로 다가왔고, 이게 뭐 일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왔을 수도 있고요. 건강적으로도 내가 뭐 끊어지고, 그쵸? 수술을 한다던가 이렇게 조금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이렇게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든지, 사업을 했다면 한번 말아먹었든지 절이니까.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식신생재하는 운입니다. 식신생재. 그러니까 축토가 신금을 생해서 식신생재를 하지만 어떨까요? 잘 됐을까요? 제가 정화일간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주 공부를 하고 사주를 아니까 올해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미리 먹었었거든요. 신축년 들어서. 천간으로는 일단은 20년, 21년은 정화일간한테는 이 경금이 들어오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면 정화의 쓰임새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열 불로써 재련되지 않은 경금을 재련을 해서 뭔가 내가 기물로 쓰임새 있게 바꿔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나 그게 조금 되게 잘 됐을 수도 있죠. 확 떴다가 한 번은 꺾어지는 운이 왔었겠고, 올해 같은 경우는 편재의 어떤 사업성이나 내가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영향력을 펼쳐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생겼지만 내 운신의 폭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축토가, 그쵸? 정화는 축토에 뭐가 되죠? 인묘됩니다. 인묘가 돼요. 그러니까 인묘가 되면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갑갑해지는 겁니다. 이 묘 속에 들어가서 운신의 폭이 되게 작아지는 그런 운이 왔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막 나댄다. 그러면 하늘에서 그 기운대로 안 움직이고 안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묘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이 묘는요, 쉽게 우리가 나중에 뭐 12운상 강의를 제가 하겠지만, 죽어서 사람이 묘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부모를 먹을 거 없고 하니까 미리 이 묘 속에, 그쵸? 움막 같은 산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최소한의 먹을 것만 넣어주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나쁜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일 겁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운신의 폭도 없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살겠다고 거기 묘 속을 뛰쳐나가서 자식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진짜 답답하지만 자식이 넣어준 음식 제한돼 조금 있는 음식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제 기운을 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묘의 모습인데, 이 축토가, 정화가 동토의 땅이죠. 그쵸? 어른 땅, 1월의 땅. 그쵸?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1시 반에서 3시 반이니까 얼마나 춥고, 그런 땅에 인묘가 돼 있는 거고, 또 축토에는 뭐가 인묘가 되죠? 축토에는
우리 기토가 또 임묘됩니다. 기토가 임묘돼요. 그러면 정화한테는 기토가 뭐죠? 이게 식신입니다. 식신은 내 활동력, 내 밥벌이, 내 기술, 어쨌든 내가 밖으로 표출하는 활동력인데, 내가 활동력도 임묘가 되는 운을 맞이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만 임묘됐느냐? 이 경금도 축토에 또 임묘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축토에는 경기정이 모두 임묘운이기 때문에 이 정화한테 경금은 정제였죠. 정제. 그러니까 정제는 내가 어떤 이 착실하게 극하는, 그쵸? 뭐 여자로 이제 남자로 따지면 내 정부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요. 본인의 건강이나 운신의 폭도 나빠졌을 수도 있어. 정화가 나기도 하고, 기토는 내 활동력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정화일주의 여자였다면, 그쵸?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이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임묘되니까 자식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답답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쵸? 자식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 자식도 엄청 답답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제가 임묘되니까 내가 월급 자산, 봉급 이런 게 들어오면 임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면요. 잠깐 며칠 있다가 뭐 잔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제 월급이 임묘가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또 뭐 쓰기도 하지만 우리 봉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또 통장에 숫자로 스쳐가니까 며칠 있으면 돈이 다 임묘돼 가지고 돈이 없어져 버려요. 숫자가 그냥 허무하죠. 그래서 올해 이 정화일간이 여러 가지로 뭐 식신도 임묘되고 내 활동력도 임묘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활동을 열심히 펼쳤지만, 그쵸? 식신이 임묘됐으니까 또 무슨 회사나 이런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그 식솔들이나 종업원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임묘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운이, 그러니까 식신생재였던, 활동적이었던 운이 22년, 내년에 들으면서 정관정인을 맞이한 겁니다. 어쨌든, 을목도, 그쵸? 올해가, 을목 같은 편관이면서, 이게 기토가 아니죠. 신축. 을목도 숙토유에서 힘들었겠지만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을목도 바뀌지만 이 정화도 이제 식신생재에서 표출한 운에서 관인 소통으로 뭔가 받아들이고 혜택을 입고 이런 어떤 무난한 운으로 좀 바뀌어 간다. 그쵸? 바뀌어 가지만 또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은 그렇다고 이제 쳐요. 물론 벌써 뭐 이미 내년 이민년 강의도 안 했지만 내 후년을 잠깐 살펴보면 내년에 좋았어. 관인소통에서. 근데 2023년에 개묘년이 도래합니다. 개묘년이면 천간으로는 편관, 지지로는 편인이 도래하면서 병지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살인상생해야 되는 힘든 거를 내가 버텨내서, 그쵸? 정말 이겨내야 하는 그런 운이 23년에 또 도래하니,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거는 차차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정화일간 올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수고했다. 그래서, 이 올해 식신의 해를 보내기 위해서 저는 뭘 했냐면요. 공부를 하자. 공부. 나대지 말고, 그러니까 묘의 운기에는 그 개운법이 뭐냐면 나대지 말아라. 조용히 수신해라. 그냥 조용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만나면서 이 유튜브도 나대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정화하기도 하고 뭐 해서
월지에 사활을 깔고 있어서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방송통신물상으로 쓰고 있지요. 올해 신축 안테나 띄웠잖아요. 그렇죠? 안테나가. 그래서 내 행동은 뭐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오프라인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제가 막 하진 않았지만 조용히 제 나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소통하면서 댓글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이민년을 맞이한 정화분들은 이제 새로운 어떤 해를 맞이해서 일단 좋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죠? 관인, 상생, 관인, 소통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따져 보자고요. 그러면 이 임수정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자. 우리가 일, 직장 뭐로 이제 따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관은 직장이잖아. 직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한테 직장이. 그러면 직장이 합으로 오니 내가 취직, 그렇죠? 취직이 될 수가 있겠죠. 취직도 되고, 그 다음에 관은 내 브랜드, 내 이름이니까 승진. 이게 인성은 또 도장이잖아요. 도장. 관인소통이니까 소통의 인자니까 내가 도장 찍고 나한테 어떤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격 취득도 하고,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공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해서 취직하고 공부해서 승진하고 도장 찍으니 이제 내가 어떤 결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소통의 인자가 있고 공부를 해서 자격 취득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일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관하고 이제 유정하게 합을 하니까 이게 병화한테는 임수가 이 편관이잖아요. 편관. 어쨌든 이민으로 내년에 병화일간한테는 편관편인에 살인상생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게 뭐 장생을 또 목생화해서 장생의 기운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정의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고 그냥 무난한 거죠. 무난하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찬찬히 좀 편하게, 일단 편해진다. 기본적으로. 근데 왜 편하냐면 드러내서 뭐가 드러나냐? 정임합이 되는 이 모습이 정관하고 정인은요, 공인, 정부, 기관, 공증, 허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탈법, 불법보다는 정형화된 바른 내가 국가의 통제를 또 받는 겁니다. 어쨌든 정관이라고 해서 마냥 좋냐? 그건 아니에요. 관성은 어쨌든 나를 통제하고 규제를 하는데 편관보다는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거지, 정관이라고 마냥 좋냐? 정관의 통제를 받긴 받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합으로. 무조건 합이 좋냐? 좋고 나쁨을, 합과 충을, 극을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묶이는구나, 내가 정부와 뭔가 조직과 묶이는구나. 취직해서 좋죠. 근데 백수 시절이 또 이제 그리워질 겁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물론 가슴은 좀 답답하고 취직 못해서 눈치는 보이겠지만, 그렇죠. 승진하면은 좋죠. 월급도 많아지는 만큼 일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조직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자격 취득했다. 일단은 내가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맞는 또 내가 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자격은 자격이고 그에 따른 이 기술과 인정을 받으려면 자격증만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그 관에 조직에 묶여서 인정을 받기 위한 또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성이라는 거죠.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문서라고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관인 소통으로 수생목, 목생화해서 이게 부드럽게 소통이 되니까 일단 안정된 운이다. 안정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답답하다. 뭐 좋다고 내가 합을 하고 싫다고 합을 깰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뭐 사주대로 뭐 안 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정임합이 도래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힘든 것도 있다. 묶이니까. 그리고 이 정의는 그러니까 정화는 인목에서 12운성으로 사지에 놓이거든. 사지. 그러니까 병화는 인목에서 이게 이제 생지, 장생에 놓이거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지의 의미는 활동력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생각, 지혜, 그쵸? 공부. 그러니까 내가 죽은 듯이 이렇게 활동력보다는 머리로서 그리고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인목의 글자와 12운성의 글자가 정화에서는 약간 언밸런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또 조금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인목이니까 봄의 기운, 새싹의 기운, 활동하는 기운이라 무조건 활동적이겠구나. 정화한테는 12운성 기운으로는 그렇지만 그 기운을 조용히 살살 죽은 듯이 지혜롭게 써라. 병화는 그 반대죠. 병화는 인목에 장생지를 만났으니 활동적으로 쓰지만 아직 장생, 깐난하게 기운이니 성급하게 쓰지 말아라. 정화는 성급하게 쓰려도요. 사지니까 일단은 봄의 기운이 왔지만 약간 이제 한 박자 쉬면서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 자, 그래서 또 이게 좀 이성 문제로 또 한번 이성 연애 문제로 보면 일단은 남자한테는 뭐 연애 뭐 이게 만약에 남자 사주다 그러면 연애의 기운보다는 어떤 직장이나 일, 승진, 뭐 합격, 공증, 인허가 이런 쪽으로 쓰이겠지만 관인소통이니까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정관의 기운이 들어서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관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관성이었다는 거죠. 무관성 분들은 뭐 남자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보통 그쵸? 약간 그랬는데 이 내년만큼은 연애운이 좋다. 연애운이 발동한다. 그쵸? 왠지 남자를 좀 만나고 싶고 그런 남자랑 생각이 나고 또 그런 남자가 나타납니다. 정임합을 하면서 그쵸? 정신적으로 코드도 통하고 어떤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남자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운이 이 정화일간을 가진 여자분한테는 하고요. 이게 이제 결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결혼. 정임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했던 분들이 또 남자한테 관심도 생기고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남자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바른 남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내년도의 운세를 말씀드리지만 23년도에는 이 정관이 편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정인이 편인으로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남자일 수도 있고요. 이 남자랑 끝나고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또 나쁜 남자랑 또 만나는 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궁합도 봐야 되고요. 사주 원국 전체를 봐야 되고 대세운을 같이 봐야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좁혀지겠죠. 이 내년에 만나는 남자가 내후년에는 이 편관의 남자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편관의 새로운 남자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운이 또 들어오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인성은요, 인성은, 이 인목은 이 관성의 식상입니다. 관성을, 이 정관을 나라고 보면 수생목하죠. 수생목. 내가 생하는 거는 식상이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식상을 뿜뿜합니다. 누가? 나한테. 관인소통. 남자가 식상. 당신 이뻐요. 어디 놀러 가요. 사랑해요. 우리 사귀어요. 만나요.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하고 들이댑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남자의 관심과 사랑이 식상의 따뜻한 정인의 바른 기운으로 이렇게 와서 이성운이 동한다. 내년에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요, 그쵸? 천간, 천합지합이기 때문에 정해일주 여자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건 일주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성 연애운도 내년에 상당히 동한다. 무난하게 괜찮은 남자, 그쵸? 정관이니까 괜찮은 남자, 바른 남자가 와서 나랑 합을 해서 어떤 연애운이나 결혼운이 동하게 되겠구나.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좋다고 오고 싫다고 안 오고 그게 아니고 운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일간 모태솔로인 혹시 여성분들이나 남친 이렇게 만나고 싶다. 또 남친이 있어도 내년에 이 관성운이 들어오니까 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갈아탈 수도 있고 안 갈아탈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자유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정관과 정인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운세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직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 이성, 그리고 이제 문서 얘기를 잠깐 하면, 인성은 문서잖아요. 근데 바른 문서입니다. 바른 문서. 보통 이 정의는 우리가 집, 아파트, 주택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문서를 얘기를 하고, 편의는요, 임대, 상가, 약간 이런 쪽 있죠. 그래서 어떤 내가 주거용으로 살 인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이게 이제 요즘 하도 뭐 양도소득세다, 뭐 종부세다 해서 하지만 국가가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왜냐면 정관이니까 매수해서 세금 잘 내고 국가한테 이제 공인 받는 그런, 불법 탈법에서 이중계약서 쓰고요, 다운계약서 쓰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병화 안에 이렇게 인목 안에 병화 겁재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겁재를 끼고 있는 문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인데 겁재는 남의 것이니까 이게 대출기 문서를 이렇게 인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매수, 그죠? 집을 사는 거에는 좀 유리하지만 매도는 그걸 팔아서 다른 문서를 또 갈아타기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팔아서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이 인성의 운은 재성과는 반대거든요. 재극인을 또 하니까 바로 팔아서 다른 문서로 갈아타서 좀 집을 확장한다든가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팔아서 내가 어디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왜냐면 이 경금이나 신금은 정화한테 이제 정제 편제가 되는데요, 현금 유동성이거든요. 이게 인목에는, 그쵸? 인목에 정화일간에서 정제 편제인데, 인목에서는 이게 절지 태지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경신금이 절지 태지니까 현금이나 돈의 흐름 유통이 약합니다. 끊어지든지 위태위태한, 그쵸? 이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투자하고 현금을 돌리고 현금이 입출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약하기 때문에 현금화하기보다는 문서화해라. 그것도 어떤 문서화? 안정된 문서, 주택 문서를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이렇게 임계수가 천간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면 뭐 관살 혼잡이나 또 중관이나 귀살이나 해서 그런 운이 되기도 하고, 없던 사람은 무관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사람이 이제 자유로웠던 사람이 직장을 또 가지면서 좀 답답함을 안게 되고, 그게 이제 정임합이 된다는 것은요, 이 음간이 양간이랑 합을 하잖아요. 하면 음간은 합이 되면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과 뭐 이런 것보다 합으로서 정관의 어떤 타이틀, 이름, 뭐 타이틀이나 내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요. 직장, 내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공무원이 됐다. 예를 들면 정관이니까 공무원, 아니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뭐 삼성, LG 이런 대기업이나 뭐 수자원공사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이 이름을 얻음으로써 그 이름만 되면 걔 누구? 내 이름보다는 내가 가지는 어떤 나 뭐 5급 사무관 됐어, 행정고시 패스했어, 그럼 그 사람 높게 보죠. 나 삼성에 들어갔어, 아니면 내가 무슨 농어촌공사에 들어갔어, SK에 들어갔어, 뭐 이러면 그 사람 자체가 합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그쵸? 내가 예를 들면 양간이 음간이랑 또 합을 하죠. 이거는 약간 다운그레이드, 약간 소심, 그쵸? 소탐대실, 약간 쪼잔해지는 정제스러운 모습으로, 그쵸? 정제랑 합을 하잖아요. 양간은 정제랑 합을 하고 음간은 정간이랑 합을 하니 반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사람이 작아지고 대범했던, 그쵸? 양간이면 대의를 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드러나는 기운이잖아요. 남자다운 기운이고, 실리를 따지기보다는 대의 명분을 따지고 드러나는 모습을 중시하지만, 정제를 만남으로써 예를 들면 뭐 무토가 개수를 만났어요. 무게 합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정제잖아요. 무토한테는 무게 합이 되면서 뭐 합화될 수도 있고 합거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좀 구조를 봐야겠지만, 이 무토같이 큰 산, 대지, 그 다음에 어떤 중립, 뚝심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개수를 만남으로써 조금 소심해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자기의 본연의 어떤 색깔을 잃게 되는, 조금 모질라지는, 그쵸? 꼼꼼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지만, 내년에 정화는 그렇지 않다. 내 이름, 네임밸류도 올라가고, 그게 남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직장도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싱글이었어. 나이 30 넘은, 지금 30 넘어서 노처녀라고 좀 안 하지만, 좀 나이가 있었던 남자를,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도 물론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 자기가 이렇게 좀 올라가겠지만, 특히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여자는 남자의 지위를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죠. 사장님의 부인은 사모님이죠. 회사 사모님은 또 그만큼 사장님만큼 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맞선을 보든 남자를 만났어.
합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귀어. 그러면 너 남자 어디 다녀?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 백수야. 그거보다 삼성 다녀. 우리 남자친구 지금 어디 뭐 국토 뭐 저기 뭐 거기 재경부에 뭐 5급이야, 사무관이야. 아니면 우리 남편 뭐야 하면서 남편 이런 남자를 내 남자로 맞이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쵸? 그런 모습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관성이라는 것은 육친으로 따지면요. 육친으로 따지면 먼저 여자한테는 이게 남자가 되죠. 남자. 남편. 정관이니까 조금 보수적인 남편, 바른 남편, 답답한 남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고. 편관이면 조금 멋있는 남자, 나쁜 남자,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지만 매력 있는 남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고요. 남자한테는 이걸 자식으로 봅니다. 자식. 이 관성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연애운에서 남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이거 말씀드리면 남자한테는 자식의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식의 기운이. 그렇죠? 자식의 기운이 들어와서 합을 해서 생명력인 정임한 목을, 이렇게 뿌리가 있는 목을 만들어내니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득자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도래했다. 그러면 결혼을 한 남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몇 년 동안 애가 안 생겼으면 시험관하기를 하든 뭘 하든 결혼을 하든 하면 자식을 득할 수 있는 운이고, 결혼을 안 했다, 여자가 없다 그러면 자식을 득해야 되니 뭘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겠죠. 결혼해서 어떤 남녀 모두 어떤 방식이나 이거는 다르지만 이성과의 어떤 교제라든가 만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운은 반드시 생기겠다.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육친적으로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화일간에 이민년이 왔을 때 천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관성이 없었다, 무관성이었다. 그러니까 이 임수나 개수, 천간만 한번 따져볼게요. 임수나 개수, 임수는 정관이 되고 개수는 편관이 되죠. 이게 없었다. 이건 무관성이 되는 거죠. 무관성이었던 사람이, 그쵸? 무관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정관운이 들어와서 합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일단 무관성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구속받기 싫어하고, 그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어떤 규정된 틀 없이 자기 나름의 어떤 틀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관성분들은 잘 모른다는 어떤 그런 점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정관이 들어서 합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프리랜서로 있던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공부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좋을까 나쁠까요? 그러니까 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프리랜서로 좀 불안불안하게 일하던 사람이 관인 소통이 돼서 자격을 얻고 취직을 하고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답답하고 이 관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관인 소통하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잘한다 또 잘하는지 볼 거야 뭐 이렇게 너 인정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을 때 또 안 할 수도 없으니 좀 답답한 모습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을 합을 해서 써야 되는 모습도, 내가 업그레이드 돼서 이름을 얻어서 명함을 파서 합격을 해서 좋긴 하겠지만 그거에 따른 합이 돼서 답답하면 감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무관성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관성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자 생각 별로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난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나는 뭐 자유연애주의야, 나는 뭐 비혼자야, 그랬는데 갑자기 내년 되니 결혼해볼까? 그러면서 상당히 괜찮은 남자, 정신적으로 코드도 통하고, 그쵸? 좀 섹시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기대고 싶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아주 따뜻하게 어머니같이 인성으로, 그쵸?
그러니까 남자 또 결혼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수나 계수가 있었다. 그쵸? 임수가 있는데 또 정관이 들어왔다. 또는 계수, 편관이 있는데 정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이 합쳐지면 중관이라고 해서 무거워지는 거죠. 내 책임, 내가 더 맡아야 될 일이 더 많아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명함을 파서 직책이나 어떤 두 가지 일을 하든지, 그쵸? 나의 책임과 그런 게 더 강해지는 어떤 모습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임수가 있었다. 여자다. 그쵸? 그러면 정임화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어요. 결혼을 막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정임합이 있어서 남자가 있었어. 괜찮은 남자 있었는데 또 비슷한데 또 새로운 매력이 있는 남자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관이 두 개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투합이라고 했나요? 쟁합이라고 했나요? 이거는 쟁합입니다. 쟁합. 관성이 쟁투를 벌여서 하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남자가 있는데 또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남자가 올 수도 있고 직장으로 남자를 썼는데 또 직장인으로 발현될 수도 있거든요. 직장에 다니는 남자를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운으로 이제 올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면 개수였다. 그럼 나는 편관이 있었는데 정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직책을 맡았었는데 또 다른 직책을 하나 맞는 좀 부드러운 직책을, 그쵸? 편한 직책, 인정받는 직책을 만났다. 투잡을 한다.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 편관의 개수를 차버리고 새로운 정관과 합을 하니 이직,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극하던 남자였는데 정말 멋있는 줄 알았는데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가 와서 잘해주니 이 남자랑 끝내고 임수의 남자랑 다시 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생길 수가 있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조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 그러면 천간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간목은 이게 정인이 되죠. 을목은 편인이 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임년을 맞았다 그러면 관인소통이 원래 조금 인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인성이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나 능력이나 인정을 받을 일이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정인이나 편인이니까 새로운 인성이 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새로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운 자격을 공부해 볼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렇게 계약을 따내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다. 보험업을 했던 사람이다. 뭐 그러면 수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 공인된 자격이나 이런 거를 관성을 통해서 그쵸? 인허가를 따낼 수 있는 그런 게 높아지는 거죠. 보험 많이 계약서 쓸 수 있고 도장 찍을 수 있고. 하지만 인성 혼잡이 되니 이 정인이 인성 혼잡 전에 이 인성이 엄청 강하게 뿌리를 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간목이 있었다고 이렇게 간목이 있다고 치면 이 간목이 뿌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성에 들어오니 이 정인이 엄청 강하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관인소통이 천간으로도 되고 지지로도 되니 이 사람은 정말 무난하게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겠다. 하지만 편인을 쓰던 사람이다. 예를 들면 간목이 있을 수도 있고 을목을 썼던 사람이 그러면 편인이 왔는데 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관심, 편협한 공부, 어느 한 군데에만 꽂혔던 이런 사람이 그렇죠? 범용적인 공동의 어떤 관심사, 그래서 인성 혼잡이 되면서 조금 폭이 넓어지고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공부로 돌아설 수도 있고 인성 혼잡이 되니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력은 떨어지는 거죠. 할까 말까 하던 인성도 어쨌든 도식의 현상은 발생을 하거든요. 정인도. 그러니까 행동력은 떨어지면서 생각하거나 하는 기운이 좀 많아지겠다. 그렇죠? 문서나 계약이나
이런 인정받는 거는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나 정화가 천간에 있다고 하면 이 병화가 이제 겁재가 되고요. 정화는 이제 비견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또 조금 골 때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월간에 있든 뭐 시간에 있든 연간에 있든 그거는 궁성적으로 바라보면 되고, 그러면 이 정관이 나한테는 정관인데 병화한테는 편관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 내가 일단은 좀 수월해. 그런데 또 지지로는 임목은 병화를 장생시키지만 나는 또 사지에 내려놔. 그러면 병화는 희망을 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나한테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병도 있고 약도 있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우세하다? 무난하고 만약에 둘이 어떤 소송이 걸렸다.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나는 국가 뭐 이렇게 조금 유명한 무난하게 일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소송이. 근데 병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게 어렵게 그래도 해결을 본다. 그건 차이가 있겠죠. 둘 다 해결을 보지만 내가 조금 수월하다. 근데 이 정화 옆에 병화는요, 이게 병탈정광이라고 해가지고 내 빛을 좀 뺏어가고, 이 정화는 나랑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하지만 이 겁재가 또 이 정관을 먼저 이렇게 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화다. 그럼 이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면 나랑 합을 하려 해야 되는데 오다가 내 앞에 있는 비견하고 또 합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투합이라고 해서 여자들 질투해 막 어떤 화신이 또 불어갖고 한 남자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합을 하지만, 아니면 합을 하고 왔다가 나한테 오니까 한 번 거쳐간 남자가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조금 들여다 봐야 된다. 어쨌든 천간에 병화나 정화, 비견겁재가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는 좀 무토입니다. 무토나 기토. 천간으로 무토는 이게 상관이 되고요. 기토는 식신이 되죠. 상관도 이게 생장생의 기운을 받습니다. 무인. 그쵸? 이게 사지의 기운을 받고. 여기 무토가 있다 그러면, 무토는 상관이잖아요. 상관, 경관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도 상관이 있던 사람이야, 정화가. 그죠? 정화의 속심리가 상관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관이 뭔가 바른 게 들어와. 그러면, 건수를 잡은 겁니다. 건수를. 이 상관기질이 있는 사람이 뭔가 고쳐야 될 거, 너무 답답한 거, 이런 게 들어오니 구설의 기운이 동합니다. 그리고 임목에서 또 이게 장생을 받으니, 그쵸? 상관기질이 또 발동을 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특히 이 정관이 들어와서. 그리고 상관이 있는 여자 같은 경우면 처음에 상관 정관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상관은 끼, 표현, 내 말빨 뭐 이렇게 잘 해주는 어떤 그런 행동력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정관을 잘해줍니다. 들이도 되고, 그쵸? 멋있게 막 밥도 세 먹이고 막 남자든 여자든 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정관을 치니까 나중에는 잘 해주다가 이게 오바가 되면 가르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쵸? 그렇게 안 되면 또 말빨로 막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 합을 해서 들어갔는데 상관이 발동을 해서 어떤 합격을 했든 조직에 들어갔든 거기에서 약간 구설이 싹트니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라. 식신 같은 경우는 사지니까 행동력은 조금 떨어지겠죠. 행동보다는 생각하는, 그쵸? 어떤 그런 해를 좀 살아라. 기토는 또 이게 기토탁임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 정관이 조금 혼탁해지는 거죠. 혼탁해진다.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토 식신은요, 내가 내 기술, 내 좋은 것만 해서 했던 사람이 관성이 들어오니까
취직을 할까? 내가 공인된 자격을 따서 조금 인정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기운이 좀 괜찮은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서 내 기술만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던 사람이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자격증을 따서 인정받아서 취직도 좀 해야겠다. 그런 기운이 통해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운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경금, 신금. 경금은 정제가 되고요. 신금은 편제가 되는데, 이게 운을 보면, 이게 이제 12운성으로 보면 이게 절지, 이게 태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제 기운과 편제 기운이 끊어지고 되게 위태위태한 기운이라 내년에는 현금을 다루는 유동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니까 문서화해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편제가 절태제의 노인이 연애운이 들어오지만 길게 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다. 위태위태하겠다. 여자를 만나도 또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하는 약한 기운이다. 연애는 하지만 길게 가진 못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동하겠다. 뭐 이런 것 우리가 또 유출할 수도 있고요. 경신, 임계. 자, 임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살, 그렇죠? 관이 있을 때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은 부족하고 또 1시간씩 강의 듣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 사주적인 내용하고 뭐 지식하고 이론하고 노하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 1시간이 쉽게 넘어 이제 가버리는데 어쨌든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뭐 길다고 중간에 끊어도 저는 할 수 없고 또 저랑 코드가 만드신 분은 끝까지 뭐 공부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또 공부 업그레이드 되시고 하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